지금 보여드리는 이 비주얼은요,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책을 저술하고 개발하면서 만들어낸 모델이에요. 프레젠테이션 모델. 그걸 제가 약자를 따서 Save E 모델. 이렇게 약자를 붙였습니다. 각각은, S는 이제 스켈레톤, 골격.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발표 자료, 프레젠테이션의 발표 자료의 그 내용이나 순서, 그 다음에 구성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관련된 게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요소. 이게 바로 이 스켈레톤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계속 그 일정한 그 준비된 발표 자료를 그냥 디스플레이. 그걸 뭐 우리 보통 쉬운 말로 뿌린다고 그러죠. 화면에. 그럴 경우에 좀 너무 밋밋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역동적이고 동영상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요소가 되겠고, 세 번째는 그 애니메이션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중이나 고객들한테 좀 요약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비주얼 자료입니다. 비주얼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주로 다룰 주제에 해당하는 expression,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말하기가 있고, 그러니까 언어적인, 버벌적인 말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non-버벌적인 body language,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내용들이 이제 E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 E는 뭐냐? 이건 전문성이라고 하는 expertise인데요. 이 전문성에 필요한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첫 번째 나오는 패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보면요, 이 음의 높낮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표현할 때 여러 가지 그 스킬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자라는 부분이 뭐냐? 이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이 없어요. 왜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내 자신이 설득되지도 못한 채 그냥 고객한테 전달해가지고는 절대 고객이 설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설득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열정이에요. 그 열정은 바로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엑스퍼티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CVE 모델만 제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시고 이것만 제대로 활용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성공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자, 이제 설득적인 거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구체화하는가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달 기술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체계하는 데 있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M, 약자인, AIM은 영어 그 뜻자처럼 뭔가 이렇게 겨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IM 공식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A는 뭐냐? 일단 청중들이 집중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이 자리에 앉았던 청중이 집중하게 돼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청중에게 집중을 유도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청중들이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겠죠? 어려움, 문제점. 그런 것들을 니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 니즈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그 전달 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와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얻어가고자 하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서두에 청중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청중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제가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제가 전개하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집중합니다. 왜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프레젠터가.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는 인터레스트인데, 이 흥미는 어떤 적인 요소냐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기 위해서 뭐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습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거. 그렇죠? 뭔가 좀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죠.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문제와 니즈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텐션과 인터레스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은 motivation, 동기부여인데 동기부여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일반적으로 뭐 정보 전달하는 거는 정보를 잘 전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은 뭐죠? 상대를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비즈니스는 설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는 설득이다. 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여기 오신 청중이나 고객들을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이 동기부여는 역시 서두에 말씀드린 상대가 갖고 있는 문제와 니즈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상대는 기꺼이 동기부여가 되겠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염두에 두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시고 프레젠테이션에 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건 이제 논리 구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논리 구조를 어떻게 전개하냐면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서론, 본론, 결론, 내지는 뭐 기승전결.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 많이 전개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마자 한 15분, 20분 되면 그 프레젠테이션에 들어왔던 키 퍼슨이 있죠. 결정권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김없이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받고 나갑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설득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설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논리 구조로 프레젠테이션 하시다 보면 그 결정권자는 결론을 못 듣고 나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논리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즉 처음에 주제를 얘기하시고 서론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결정권자가 중간에 나가더라도 이 사람은 결론과 여기 얘기하는 proposed action 이게 이제 행동하기 위한 요구사항이에요. 이 두 가지만큼 분명히 듣고 나갑니다. 그럼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복을 받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의 그 구조 이런 것들을 두 번째 방법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제 결론 부분은 어떻게 맺느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1시간 프레젠테이션 시간으로 알고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어김없이 시간을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끝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마무리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에 결론이나 청중한테 요구하는 그런 액션을 이야기했다 손치더라도 1시간이나 2시간 지나면 기억에서 좀 잊혀집니다. 그렇죠? 그걸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 그게 나오죠. Recap your point.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결론,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에 한번 반복 요약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반복 요약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중요한 슬라이드 자료 있죠.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다시 보여주면서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시각적인 데에 설득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민을 얘기하신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발표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20여 년 이상 이런 비즈니스에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체득한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연습하시죠. 그렇죠? 뭐 집에서 하시든 사무실에서든 아마 연습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발표를 예상하고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요. 대개 여기 기능 보면은 뭐 시계로 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타임 체크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워포인트에.
그럼 처음부터 쭉 연습을 하시면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 예정된 시간보다 적어도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나게 연습을 하세요. 일찍 맞추셔야 돼요. 아, 이거 좀 모자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1시간 이렇게 연습하시면 어김없이 넘기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명을 하다 보면요. 청중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아, 이거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 더 첨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요. 결국은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하실 때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마치도록 연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발표자를 검토를 하실 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객과 약속이 됐어요. 1시간 발표자로 1시간인 줄 알고 딱 현장에 도착했는데 고객사에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걸 30분에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 많이 여러분 당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죠. 저는 1시간을 준비했는데 30분을 해달라. 그러면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1시간짜리 자료를 그냥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를 30분에 하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죠. 중요한 요점 같은 걸 핵심적으로 반복을 못합니다. 강조를 못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빼도 될 만한 슬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것과는 조금 부연적인 그런 추가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슬라이드 감추기로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 슬라이드를. 30분에 맞게. 그것이 두 번째 요령이고요. 세 번째는 너무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아까도 이동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끝나요. 예상외로. 그러니까 너무 일찍 끝나는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좋은 예화나 일화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준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번째,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미리 안내를 안 하면요. 이야기 쭉 설명하다가 청중들 중에 누군가가 질문이 있다고 질문을 하죠. 그럼 질문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시간도 지연되고 맥이 끊깁니다. 맥이. 그래서 반드시 미리 안내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발표다 그러면 1시간 발표하고 질문은 끝난 후에 한 10분간 받겠습니다. 미리 안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안내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간혹 저도 이제 현장에서 보는데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죠. 제가 1시간 20분 하고 나중에 15분간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많은 분들이 그 주제를 얘기하고 본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구조를 안 가지고 기존의 구조, 주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갈 때 서론을 굉장히 길게 해요. 장황하게. 그러니까 서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론에서 할 얘기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 빨리 진행을 해요.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을 굉장히 짧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은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정도로 해서 요약해서 내가 이런 걸 서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 없이 그냥 한번 해보지. 이러면 여러분들 어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청중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하고 절대 부연 설명을 더 하지 마십시오. 왜냐? 청중들은 원래 반응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거를 마치 이해를 못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거나 그렇게 간주하셔서 자꾸 부연 설명을 하다 보면 진짜 해야 될 얘기를 못해요. 시간에 쫓겨서.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얘기들을 좀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자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늦게 마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마치는 게 낫습니다. 자, 이런 노하우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실전에서 계속 적용하시고 하시다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마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제가 약속된 시간을 넘기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프닝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서론이 아니고 결론을 얘기를 해라, 먼저. 예. 결론을 얘기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청중이나 고객이 어떤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가, 어떤 가치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청중들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네 번째, 이제 청중의 그 긴장과 경계심을 풀어준다라는 이런 얘기가 대부분의 책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농담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서두에. 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농담을 하라 그러는데, 저는 좀 일반적인 이 시중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농담은 저는 하지 말도록 제가 권유합니다. 그런 농담은 잠시 웃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요,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특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랑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요, 절대 그런 우스갯소리 농담을 하시는 건 결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좋은 교훈적인 이야기, 예화,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설득적이라는 얘기죠. 클로징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강조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확실하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그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그들에게 행동을 요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걸 분명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뭐 서론이나 본론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에 특히 강조하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실 필요가 있어요. 말을. 왜냐? 말의 속도를 늦추다 보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 그 속도보다 변화가 속도가 늦춰지면요, 청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하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아세요? 제가 말을 하다가 포즈, 짬이라고 그러죠. 말을 하다가 딱 멈추면 청중은 어떻게 합니까? 집중을 하죠.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집중하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즉, 이 포즈는 어떨 때 쓰시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바로 전에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요령은요, 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한 것 중에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제스처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스처만큼 또 다른 거 약한 부분이 뭐냐? 시선 처리예요. 제가 지금 시작한 지 20분이 됐는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보셨겠지만 제가 시선 처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신 분 혹시 보셨어요?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